지옥 안에 또 더한 생지옥, 사망이 아니고 살해다. 발굴 계획을 세우는 게 맞는 거 아니야? 그 인터뷰로만 만난 사람들이 약 50명 정도 돼요. 피해자분들이 30분, 그 다음에 유가족 9분, 관계자 인터뷰에 참여하신 한 12분 정도 될 겁니다. 가장 기억에 남았던 분이, 이분이 자기 손으로 묻은 이 시신이 엄청 많은 거예요. 수용자들이 수용자들을 감시하고, 수용자들을 구타하고, 수용자들을 때리고, 그 손으로 또 묻게 하고, 다시 또 자기네 손으로 그 건물을 짓고, 너무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이런 것도 물으면 안 만날 거라고. 내가 죄를 안고 갈 놈이라 내가. 그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그 젊은 사람들이 동상 걸려 죽고 뭐하고 맞아 죽은 사람도 있고 강제노동 때문에 죽은 사람도 있고 질병이나 이런 것들에 관련된 제대로 된 처리가 안 되면서 방임 속에 죽어간 사람도 있고 또 알려지지 않은 것 중에 많은 게 영아들이 굉장히 많이 죽었어요. 그리고 또 한 분은 정신병원에서 일을 하면서 이제 정신병원 안에서 벌어지는 낙태, 그 안에서 더 약한 사람들에게 벌어지는 더 끔찍한 강간. 막 사탕 같은 걸 얻어와요. 그거 얻어먹으려고 우리는 그 앞에 서 있었어요. 그게 성폭행인 줄 모르고 멍청한 것들이. 생지옥도 그런 생지옥이 없는데 그 지옥 안에 또 더한 생지옥. 도망 나오기 보름 전에 김강석이가 불러서 갔는데 겁탈을 당했어요. 임신이 된 거예요. 그 형제복지원 문제가 되게 시끄럽게 그 얘기되다가 이렇게 확 덮여졌잖아요. 그럴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은 사실 어디로 갔냐면 전국의 시설로 뿔뿔이 흩어진 거였거든요. 그분들 중에 또 상당수는 그 안에서 이제 충격에 의해서나 구타에 의해서나 정신질환을 갖게 되고, 이제 한정선 씨의 누님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잖아요. 거기를 빠져나오지 못하고 수십 년째 그러다가 지금 살아계실 수도 있고 아무도 모르게 돌아가셨을 수도 있겠지만 이제 그런 분들이 되게 많죠. 마치 대명사 무슨 관용구 같은 거예요. 87 형제복지원. 그 안에 어린아이들이 있었고 그 아이들이 성장해서 30여 년이 다 돼가는 20몇 년이 지난 이 시점에 그걸 얘기하는 누군가가 있을 거라고는 저도 상상하지 않았고, 그것을 겪어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통이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도 피가 철철철 흐르고 있는 차에 봉합되지 않은 그 상태 그대로 있다는 게 느껴지고 보여지고 진술되고, 그리고 여기 이런 산산이 조각난 삶, 박인근이라고 하는 사람과 박인근 일가, 이게 다거든요. 10명 남짓 10명 내외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 사람들이 3,000명 되는 이 사람들을 그렇게 강제노동을 시키고 그렇게 학대를 하고 그렇게 하는 상황이 죽이고 싶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긴 한데 그러진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분노감이 해결되지 못한 채 자기 안에 있어서 자기를 죽이거나 자살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예컨대 유가족 조사한 분들이 9분이었는데 그 중에 4분이 자살했어요. 평균 연령이 29살이에요. 과거사법이 통과가 됐잖아요. 이게 피해자들이 가지고 있는 감도를 느끼고 그걸 생각하신다면 사실 속도를 내셔야 되는데, 보상이 됐든 배상이 됐든 어떤 치유가 됐든 그 문제가 나 일말의 사과가 됐든 이거라도 한다면 이분들이 살아있는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부산시 차원에서 할 건 어쨌든 이분들이 최대한 살아가는 삶 기간 동안에 이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 중에 하나가 트라우마에 관련된 제대로 된 지원인 것 같아요. 피해자들의 어떤 자조활동 이런 것들이 안정되고 섬세하게 갈 수 있도록 하는 지원도 저는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게 아마 트라우마 치료 과정의 하나일 수 있겠다. 제가 이거를 연구하면서 느낀 건 이게 사망이 아니고 살해다. 설사 그의 주거지가 주둔했다 하더라도 체계적 이전을 통해서라도 사망 발굴 계획을 세우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안 된다가 아니고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지금 이 정부가 다 해결하지 못하더라도 그렇게 가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저는 절대로 박인근 일가의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국가범죄이기도 하고 부산시의 범죄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들이 박인근을 내세워서 했고, 근데 그 이해관계의 상당히는 박인근 일가가 가져간 건데, 이 형제복지원이라고 하는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느냐가 또 다른 문제들을 풀어가는 단서가 될 수가 있거든요. 사망자의 문제들, 그 다음에 지금 있는 피해자들에 관련된 보상, 배상, 지원, 그 다음에 트라우마 치료, 그 다음에 이 문제에 관여했던 책임자들에 관련된 처벌, 박인근에 관한 재산상의 환수나 그 가족들의 책임, 이런 부분들을 어느 하나 놓치지 않고 저는 포기하지 않고 풀었으면 좋겠어요. 이 정부에서 다 못 끝난다 하더라도 이거 하나를 제대로 세워나가면서 사실 그 다음에 이 반복을 막을 수 있고 또 다른 사건을 풀어낼 수 있는 그 근거들을 마련하게 되거든요.